자, 그럼 중간고사 전에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시험 문제 좀 나올 만한 것들, 제가 시험 문제를 좀 찍어주지 못해도 이런 정도, 지금 뭐 제가 하는 내용, 여기 내용을 알면은 대충 대부분 다 문제는 맞출 거라고 보는데, 시험 문제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좀 뭡니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뭐 대부분 이제 그 여기 안에 좀 많이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 뭐, 뭐 내용은 다 대충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봤던 수업 자료들 좀 더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정리 겸 좀 그 전에 좀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일단 여기 공부를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어, 다 맞출 거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시퀀스 제어가 뭔지 이제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시퀀스 제어에는 이제 크게 제어의 종류에는 시퀀스 제어라는 게 있고 피드백 제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시퀀스 제어라고 하면 이제 개회로라고 해서 그 귀한 루프가 없는 그런 제어가 되겠죠.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미리 정해진 순서, 이게 시퀀스라는 게 어떤 순서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제어를 이제 시퀀스 제어라고 그러고, 개회로 제어라고 그러죠. 개회로. 개회로는 이렇게 뭐 명령을 시켰다, 조작을 시키고 명령을 시켰다 그러면 제어가 이렇게 쭉 시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예. 요게 개회로죠. 회로가 이제 개회로하고 폐회로 그러면, 폐회로는 닫힌 회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피드백 제어에서는 폐회로 제어가 되는데, 여기서는 뒤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와서 이렇게 루프가 형성되는 거죠. 루프가 형성되는 게 폐회로 제어인데, 시퀀 제어 같은 경우 여기에 루프가 없는 거, 이게 이제 개회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 제어, 정량적 제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성적 제어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 OX에서 O냐 X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성적 제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제어 같은 경우는 작업 명령, 명령 처리부, 조작부, 제어 대상, 그 다음에 표시 경보부, 검출부 뭐 이런 것들 둘 수가 있는데, 작업 명령 같은 경우는 주로 뭘로 내리냐면 스위치라든지 센서 같은 거, 리미트 스위치, 센서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푸시 버튼이라든지 토글 스위치 같은 거 손으로 눌러서 하는 걸 이제 조작 스위치라 그러고, 온스토어 센서라든지 리미트 스위치 같은 거 어떤 물리적인 양을 갖다가 검출해 가지고 그 뭡니까 온오프 시켜주는 게 이제 그 검출 스위치라 그래요. 아무튼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스위치가 사용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작업 명령부가 되는 거고, 명령 처리부 같은 경우는 시퀀스 제어 회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라든지 타이머, 카운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구성한 거, 여기에 명령 처리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작부는 실제로 그 뭡니까 제어를 실제 부하에다가 전달하는 거, 부하에다가 전달해서 모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열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수행해 주는 게 조작부가 되는데, 마그네틱 컨택트라고 해서 전자접촉기라고 그러죠. 얘가 이제 그런 동작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틱 컨택트 같은 경우는 제어 접점하고 그 다음에 주접점, 부하 접점이 붙어 있죠. 제어 접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 보조 접점이라고 그러고, 그 부하에 연결되는 접점을 주 접점이라고 그러죠. 그 접점이 하나의 그 전자 접촉기라는 하나의 이 소자가 되겠는데, 이 소자에 하나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다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제어부의 신호를 부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어의 역할도 수행하는 소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 제어부하고 그 다음에 부하를 이제 분리시킨다고 그랬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나의 소재에서 다 담당하는 거, 이게 MC가 되겠습니다. 피드백 제어는 폐회로 제어라 그래가지고 괴한시켜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게 피드백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오차를 없애도록 신호를 다시 받아가지고 수정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피드백 제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 정량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 좀 정밀하게 양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걸 정량적 제어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제어 회로의 기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일단은 A 접점, 중요한 게 U 접점에서는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C 접점이라는 게 있었죠. A 접점은 노멀리 오픈 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 이야기합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호로도 수평으로 이제 그리게 되면 위쪽에다가 그 단자하고 떨어뜨려서 그려주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단자하고 떨어뜨려서 그려주는 거. 이게 A 접점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A 접점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 NO라고 해서 normally open 이렇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 그래서 열려 있다는 게 개로 또는 of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을 하면은 닫히게 되는데 이게 폐로가 되는 거고 on이라고 하면 돼요. 스위치의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오픈하고 클로즈 개념을 혹시 좀 다르게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약간 요걸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픈이라는 게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클로즈는 그 붙어 있는 거, 개방, 붙어 있는 거니까 폐로에서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오픈은 개로 또는 개방 이렇게 해서 열려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B 접점 같은 경우 평상시에 붙어 있습니다. normally closed에서 평상시에 붙어 있고 그림상을 이렇게 그리죠. 붙어 있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C 접점 같은 경우는 A 접점하고 B 접점을 공유하고 있는 접점인데, 동작하게 되면 두 접점이 동시에 동작하는 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B 접점 하나, A 접점 하나,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한쪽이 공통 단자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공통으로 되어 있는 이 경우 다 합쳐서 C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C 접점 하면 이제 하나가 공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경우도 다 C 접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A 접점 하나 가지고 있고 B 접점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C 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자의 종류하고 기호 이런 걸 좀 살펴보겠는데, 여기 교류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합니다. 이건 이제 단상인 경우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3개 상으로 표시하죠. 여기 교류 차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A 접점 부분이에요. A접, 여기가 B 접점 부분인데, 여기 아래 동그라미 그려진 게 여자 코일이죠. 여자 코일. 그래서 여기 이제 기호를 뭐 X 또는 여러 개가 있으면 X1, X2 이렇게 뭐 기호를 적어주겠죠. 그 다음에 접점 부분에도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릴레이를 쓰고 있는지, 전자계전기 하면 릴레이죠. 어떤 릴레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여자 부분은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이건 이제 그 전자계전기뿐만 아니고 타이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이머는 T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여자 코일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내죠. 여자 코일은 전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기나 발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동기는 동그라미에서 M, 여기도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전원이 들어가니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기는 G는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G를 쓰고, 전동기는 모터라고 해서 M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버튼 눌렀을 때 들어가고 나오는 거. 여기 A 접점이고 B 접점. 배선용 차단기는 MC12라고 하는 거죠. MC12. MCB 또는 MC12라고 그러는데, 여기 CB가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서 차단기예요. 서킷 브레이크.
브레이커 회로를 끊어준다 해서 이게 차단기가 되는 거고 MC라고 여기 앞에 있는 MC는 뭐냐면 몰디드 케이스 모양을 나타냅니다. 케이스를 몰드했다 이 말이죠. 금형을 따가지고 아주 그 플라스틱 같은 거 부어버려가지고 모양을 만든 거 주형 해가지고 만든 거 요걸 갖다 몰디드 케이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퓨즈는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베일이라든지 부저는 비지라고 해서 부저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쓸 텐데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는 기계적인 압력이 가했을 때 동작하는 게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여기 A 접점, B 접점인데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점이 아래에 딱 이렇게 있고 뭔가가 이렇게 와서 딱 눌러준다. 그러면 얘가 딱 눌리면서 접점이 붙게 되는 거죠. 여기가 단자다 그러면 단자가 떨어져 있다가 기계적으로 눌러주면 붙는 거. 우리 이게 다 여기 있는 게 다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밀어서 되는 거, 눌러서 되는 거, 여기 밀어서 되는 거, 이렇게 밀어서 되는 거 이런 게 다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타이머는 한시 접점을 나타내는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는 거 이게 한시 동작이 되겠죠. 한시 동작이 되고 삼각형이 왼쪽으로 되는 거 이게 한시 복귀가 되겠습니다. 한시 동작은 이 여자 코일 여기도 코일이 물론 있겠죠. 여자 코일이 여자가 되면 한시 동작을 한시 하니까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고 그 다음에 타이머가 소자가 된 전원을 끊어준다. 여기 전원을 끊어주면 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복귀하는 거. 요게 한시 동작 접점의 동작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타이머가 이제 한시 동작 접점이고 그 다음에 한시 복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시 복귀는 반대. 여자가 되면 바로 동작하고 복귀할 때 소자가 되면 복귀할 때 일정 시간 후에 복귀하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뭐랄까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설명드렸던 게 있죠. 푸시 버튼이고 요게 푸시 버튼 요게 전자 계전기 릴레이 요게 이제 전자 접촉기 MC 전자 접촉기입니다.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다 스프링이 다 있어요. 스프링이 여기도 스프링이 있고 여기도 스프링이 있고 여기도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푸시 버튼은 눌렀을 때에는 우리가 접점을 동작을 시켜주고 손을 떼게 되면 스프링이 동작해서 다시 복귀를 시켜주죠. 그래서 손을 떼면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되는 거. 여기 이제 푸시 버튼 다 배웠었죠. 그 다음에 전자 계전기 같은 경우는 릴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전원 부분입니다. 여기 전자석이죠. 코일 여기가 전자석이에요.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해서 전원을 가해주면 그 자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원을 넣어주면 뭐 직류형도 있고 교류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쓰는 건 교류형을 많이 쓰죠. 지금 여기서 교류형을 쓰고 있습니다. 전원을 가해주면은 여기가 전자석이 되니까 여기 금속이 있어요. 이걸 당기죠. 잡아 당기니까 얘가 탁 붙으면서
원래 여기 접점이 있던 게 이제 B 접점이었는데 붙어 있던 거 이게 떨어지면서 A 접점 이쪽에 와서 탁 붙어버리죠.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석이 여기 그 접점 부분은 전부 다 같이 다 공통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전자석이 동작하면 모든 접점이 다 한꺼번에 동작해요. 그래서 A 접점은 붙고 B 접점은 떨어지죠. 모든 A 접점이 붙고 모든 A 접점이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 모양을 보면 전자석에 의해서 모든 접점을 동시에 끌어당겨 가지고 동작시키는 거 요게 동작 시에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순시에 동작한다 해서 순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해서 여자 코일이 소자가 됐다. 여기 전원을 제거했다 그러면 스프링에 의해서 모든 스프링이 딱 잡아당기는 거죠. 이 스프링이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이 스프링이 잡아당기니까 얘가 복귀하죠. 그렇게 동작하는 게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전자접촉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동작을 해요. 근데 전자접촉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3개씩 있는 거 삼상 주접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죠. 여기 주접점도 A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선을 우리가 모터를 동작할 때는 3개 선이 필요해요. 모터 같은 거 동작할 때. 그래서 이 3개 선을 갖다가 한꺼번에 동작시키기 위해서 요런 주접점이 붙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전자접촉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거를 보조접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위에 있는 게 B접점, 아래에 있는 게 A접점이죠. 여기가 B접점 붙어 있다가 얘가 탁 끌어당기면 아래로 확 내려가요. 여자가 되면 아래로 확 내려가서 B접점 떨어지고 A접점 탁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물론 이제 주접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면서 주접점도 탁 따라서 내려가면서 다 붙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게 그 나사 크기를 보셔도 여기 제어 쪽에 있는 보조 접점 같은 경우는 나사 크기가 작죠. 선이 좀 가늘고 전류가 좀 작아요. 근데 주접점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연결하냐면 모터에도 연결하고 모터는 이제 삼상 모터 같은 경우는 선이 3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열기 같은 거 전열기는 뭐 단상 같은 경우는 선이 2개만 여기서 2개만 뽑아 써도 됩니다. 3개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전원들을 그 부하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전류가 큽니다. 전류가 크기 때문에 여기 좀 크잖아요. 그죠? 선도 굉장히 두껍고 보통 이제 많이 쓰다가 보면 여기서 좀 오래되면 거먹게 끌려가지고 불꽃이 팍팍 튀기 때문에 좀 끌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접점, 보조접점 요거 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자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51분이네. 자, 이런 것들 먼저 열동 계정기는 이제 과전류라든지 과전류가 흐를 때 차단시켜 주는 건데 여기가 전자접촉기예요. MC 여기에다가 여기 열동 계전기 두 개 합쳐가지고 전자개폐기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데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이 됐죠. 끼워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전자개폐기라고 그래요. 부하 같은 경우는 여기 큰 전류가 흘러가지고 부하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게 큰 전류 같은 게 차단시켜주는 계전기가 필요하죠. 이럴 때 쓰는 거 여기 열동 계전기라고 볼 수 있고 전자개폐기는 이 두 개 열동 계전기하고 전자접촉기를 합쳐서 전자개폐기라고 그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MCCB 배선용 차단기 우리 제일 위에 달려있는 거 있죠. 여기서는 그냥 누전 차단기를 누전 차단기를 그냥 사용했네요.
누전 차단기 위에 보통 사용을 합니다. 예. 그 만약에 큰 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이제 트립돼서 오프가 돼요. 그다음 누전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 플러스 감전 방지를 위해서 얼 글자가 좀 겹쳐버리네요. 얼트 리크지 브레이크라고 해서 예, 접지 쪽에 누전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리미트 스위치 눌러주면 딱 붙어가지고 동작하는 거. 기계적인 압력에서 동작하는 게 리미트 스위치예요. 기계적인 압력에서 동작하는 거. 그 다음에 근접 스위치는 금속 같은 거를 좀 가까이 가져다 대면 실제로 이제 손으로 안 닿더라도 금속을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동작하는 게 근접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접촉으로 혹시라도 뭐 좀 누전이 된다거나 감전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손을 근처에다가 이제 뭐 금속을 갖다 댔을 때도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근접 스위치입니다. 굉장히 이제 가까이 가져다 대야 돼요. 가까이. 광전 스위치는 여기 뭐 수강부, 투강부가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빛을 내고 한쪽에서 빛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평상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침입자가 침범했다 그러면 이 빛을 끊어주겠죠. 빛을 끊어주면 분명히 투강부에서는 빛이 나왔는데 수강부가 빛을 못 받았다. 그러면 동작해가지고 침입자다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광전 스위치가 되는 거고, 토글 스위치는 온 시켜주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푸시 버튼하고 다르게 온 시켰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프 시켰을 때도 꺼졌을 때도 꺼진 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한번 온 시키고 한 번 더 누를 때 오프되는 뭐 이런 게 이제 토글 스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5분이나 지났는데 10분 휴식하고 그다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 이어서 간단하게 쭉 하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세 번째 시간에 그러면 한번 실제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시퀀스 회로들이 있는데 그 회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유지 회로, 아주 기본적인 회로가 되는 거죠. 우리 시퀀스에서는 보통 토글 스위치를 쓰지 않고 푸시 버튼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푸시 버튼. 그래서 푸시 버튼은 이제 손을 눌렀다가 떼면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글 스위치 같으면 그냥 온 시켜놓고 굳이 자기 유지 시킬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토글 스위치가 되겠는데, 시퀀스에서는 주로 푸시 버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이렇게 계속 릴레이라든지 전자 접촉기들을 계속 여자를 시키려면 손을 떼더라도 계속 이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회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회로가 이제 자기 유지 회로가 되는데, 이제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더라도 스스로 여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회로, 이게 자기 유지 회로가 돼요. 그래서 동작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푸시 버튼 눌렀다 그러면 여기가 온 돼서 MC가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면 전자석이 동작해서 접점들, 여기 관계되는 A 접점 전부 다 동시에 동작하겠죠. 붙고 떨어지고 붙고 해서 여기 꺼지고 물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푸시 버튼에 손을 뗐다고 하면 손을 떼더라도 지금
여기 접점 붙어 있는 이 부분으로 원래 전류가 계속 흘렀죠. 그래서 유지가 계속 뭡니까? 여자 코일이 계속 여자가 돼요. 여자되는 상태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더라도 계속 여자가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자기 유지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회로라고 볼 수 있죠. 기본이 되는 회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록 회로라는 게 있는데, 인터록 서로 인터하면 이제 서로 이제 관계되는 거죠. 서로 록을 걸어서 한쪽이 동작하면 다른 쪽이 동작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관련된 기기의 동작이 동시에 수행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회로. 요걸 인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상대방의 B 접점을 직렬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인터록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푸시 버튼 A를 눌러 가지고 동작시켰다. 얘를 동작시키면 얘가 붙으면서 자기 유지가 되고, 얘가 동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동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작하면서 여기 이제 끊어주는 거죠. 미리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A가 동작하는 상태, X1이 지금 여자가 돼서 동작하는 상태에서는 푸시 버튼 두 번째 얘를 누르더라도 여기서 이쪽 여자가 되는 부분까지 연결이 안 되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X2가 여자가 될 수 없게 만들어주는 이 회로를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PB2 X2의 접점이 이쪽으로 가 있고 X1에 붙어 있죠. X1의 접점이 B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상대방이 동작하는 동안에는 내가 동작 못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인터록 회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회로라는 게 있었는데, 우선 회로는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회로가 되겠는데,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라고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 그냥 우선 회로라고 했었는데 우선 회로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 이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하 1이 우선적으로 동작해야 부하 2가 동작할 수 있는 회로, 이게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가 되고, 부하 1이 동작하고 있는 동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하 2를 동작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부하 1이 먼저 켜져 있어야, 켜져 있는 조건, 이게 갖춰져야 부하 2가 동작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행 우선 회로는 먼저 누른 부하가 동작하는 회로. 저는 선행 우선 회로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회로는 그 자기 유지가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자기 유지하고 같이 되려면 인터록이랑 자기 유지 이렇게 해서 인터록 회로가 어떻게 보면 선행 우선 회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록 회로. 얘가 먼저 동작시켰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눌렀다. 먼저 누른 게 동작하면 다른 거는 눌러도 동작 안 하죠. 이게 이제 선행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게 우선한다. 이게 선행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입 동작 우선 제어 회로는 나중에 누른 게 우선적으로 동작하는 거. 이게 신입 동작 우선 제어 회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뭔가 눌러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거를 누르게 되면 먼저 눌렀던 게 꺼지고 다른 게 켜지죠. 새로 들어오는 동작. 이게 우선한 회로. 이게 신입 동작 우선 제어 회로. 그 다음에 이제 순위별 우선 회로에서 우리 실험도 한번 했었는데 실습도 한번 했었죠. 순위를 정해가지고 순위가 높은 부하는 나중에 눌러도 켜지는데, 순위가 낮은 부하는 먼저 눌렀을 때는 켜지만 나중에 눌렀을 때는 동작하지 않죠. 그래서 순위가 높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순위 높은 거는 나중에 눌러도 동작하는 회로가 순위별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는 이제 또 뒤에 회로도가 좀 나오니까 그 회로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먼저 눌렀다. B2를 먼저 눌렀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안 들어오죠. 여기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자가 안 돼요. X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얘를 눌러서 얘를 먼저 동작시켰다. X1이 지금 동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여기도 여자가 돼서 자기 유지가 되고 여기도 켜지고 여기도 붙어 있겠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BS2를 누르면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눌러지죠. 그러니까 X2를 켜려면 X2를 여자시키려면 X1이 반드시 여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X1이 먼저 붙어 있어야 동작을 하고 있어야 X2를 동작시킬 수 있는 거. 우선 동작이 하나 있어야 제어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선 동작 순차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선행 우선 회로. 선행 우선 회로는 이제 B 접점을 상대방 B 접점 거의 인터록 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누른 거. 이 둘 중에 제가 얘를 먼저 눌렀다 그러면 얘를 먼저 누르면 여기가 동작하겠죠. 동작하면서 X2 접점이 동작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1번 얘를 눌렀다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눌러도 이쪽은 동작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누른 게 우선해서 동작하는 거. 이게 선행 우선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신입 동작 우선 제어 회로. 요거는 실습 아니고 요걸 실습했죠. 순위별 우선 회로는 우리가 실습했었죠. 신입 동작은 나중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동작이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동작이 우선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B 접점들이 어떻게 되죠? 이 상대방의 B 접점들을 이렇게 자기 유지 쪽에다 붙여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PB2를 먼저 눌러볼게요. 눌러서 얘가 여자가 됐다. 그럼 여기도 불이 들어올 거고 일단은 여기 B 접점이니까 다 붙어가지고 얘도 동작해서 자기 유지가 되죠. 자기 유지. 그 다음에 B가 지금 X2가 여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떨어지죠. 여기도 떨어지고. 근데 이 떨어지는 부분을 여기 직렬로 된 게 아니라 여기 자기 유지 쪽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PB3를 눌러보겠습니다. PB3를 누르면 PB3 누를 때 X3가 지금 여자가 되고 여기도 램프 불 들어오죠. 여자 되는 걸 막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바로 푸시 버튼하고 바로 직렬로 여자 코일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자 되는 걸 막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X3가 여자가 되니까 접점이 동작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 푸시 버튼 손을 뗐다고 보면 이렇게만 연결됐는데 X3 요게 동작하면서 끊어버리죠. 얘를 끊어버리니까 꺼져버려요. 끊어버리니까 꺼져버리고 여기도 끊어주고. 그래서 X3가 지금 동작해서 여기 끊어주고 됐는데 X가 꺼지니까 여기 다시 복귀하죠. 복귀해서 다시 붙고 여기도 X가 되었나. 여기 다시 떨어지고 여기 다시 붙고. 아무튼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누른 게 켜지고 앞에 누른 게 꺼져버리죠. 뒤에 누른 게 켜지고 앞에 누른 게 꺼지는 거. 이런 게 신입 동작 우선 제어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접점 수가 많아서 제가 실습은 하지 않았었는데 순위별 우선 회로는 실습을 한번 해봤었죠. 여기는 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딱 보시면은 B 접점 여기 있는 거 인터록 쪽에다가 직렬로 해서 인터록 쪽에 B 접점을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B 접점 있는 거 이쪽 부분은 우선순위가 뒤진다 볼 수 있죠. 여기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우선순위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눌렀다고 하면 1을 눌러서 얘가 여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 접점이 다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고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 아무리 눌러도 PB2나 PB3를 아무리 눌러도 여기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얘를 동작시켰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무리 눌러도 여기서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동작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안 눌렀다. 누르지 않고 2번을 먼저 눌렀다고 한번 해볼게요. 2번을 먼저 눌렀다고 하면 여기가 연결이 되어서 여자 되고 불 들어오고 자기 유지되고 되죠. 손을 떼더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X2가 여자가 되니까 지금 이쪽은 아무것도 없죠. 접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누르더라도 나중에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X2가 지금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를 눌러도 이쪽에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동작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PB1을 눌렀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 B접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자가 되어버리죠. 여자가 되고 동작을 하니까 X1을 동작하면서 끊어버리죠. 여기를 끊어버리고 여기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X2가 여자가 되어서 이게 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꺼집니다. 꺼지고 얘가 켜지죠.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나중에 눌러도 동작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나중에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게 순위별 우선회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1번, 2번, 3번 정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우선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거. 요게 순위별 우선회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타임 차트가 있겠습니다. 타임 차트. 회로가 굉장히 많죠. 전자계폐기 회로 있고 인터록 있고 직병렬, 반일치, 그다음에 뭐 타이머 회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장 원박. 타이머가 어디 갔지? 타이머가 없나? 타이머 회로도 있구나. 네, 일단은 여러분들 공부할 게 되게 우리가 좀 배운 게 의외로 많아서 이걸 언제 다 공부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중간고사하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오늘 복습하는 자료 있죠?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 한 80%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일단 이러면 또 혹시 제가 그 퍼센테이지 80%는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80% 정도까지는 일단은 맞출 수 있도록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문제를 낼 생각이니까 여기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앞에 있는 것도 다른 것들도 좀 공부하시고. 근데 아무래도 일단 뭐 제가 80% 나온다고 한 거는 혹시나 또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이제 좀 생각 맞춰가지고 하려고 좀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부가적으로 좀 나머지 부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이 회로는 자기유지 회로였죠. 자기유지 회로. 전자계팩이 썼네요. 전자
MC를 썼기 때문에 여기 THR도 썼고 하기 때문에 MC하고 THR 같이 쓴 거 요게 전자개폐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개폐기를 사용한 자기유지 회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죠 한번. 여기 옆에 지금 여기는 제어 부분만 있는데 이 MC의 주접점을 써가지고 모터를 돌렸었죠. MC의 주접점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 돌린 게 있었습니다. 유도 모터 이렇게 해서 모터를 구동을 시켰었는데 그 회로입니다. 이거 그냥 자기유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기유지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타임 차트 간단하죠. MC하고 RL은 MC가 동작할 때 A 접점일 때 RL이 켜지기 때문에 MC하고 RL은 서로 같죠. 두 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GL은 여기 B 접점이니까 GL은 MC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로 동작하는 거. 지금 이 회로가 제가 푸시 버튼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렀는데 A 접점 여기 있는 거 세 번을 눌렀는데 자기 유지가 되면 뭐 세 번 몇 번 누르든 관계없죠. 이 시간 누르는 시간부터 동작해서 손을 떼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이게 자기 유지죠. 그래서 언제 꺼지느냐? 꺼지는 거는 스탑 버튼 누를 때, 이 스탑 버튼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스탑 버튼 누를 때까지 켜지고 꺼지죠. 뭐 중간에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이제 뭐 혹시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실험 정신이 강해서 뭐 아니면 좀 장난기가 많아서 한 번만 그냥 누르지도 않고 그냥 몇 번 계속 눌러보는 사람 아니면 한 번 누를 때 쭉 눌러보는 사람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이렇게 눌렀다 하더라도 처음에 눌렀을 때 쭉 자기 유지가 되는 회로 요게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그래서 레드 램프는 A 접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MC하고 같아요 동작이. 그래서 똑같은 동작입니다. 두 개 똑같은 동작을 하고 그린 램프는 B 접점이니까 반대로 동작하죠. 처음에 켜져 있다가 누를 때 꺼지고 다시 얘가 꺼지면 다시 복귀해서 켜지죠. 반대로 그리면 됩니다. 의외로 자기유지 회로는 타임 차트 그리기가 굉장히 좀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럽도 있고 직병렬, 이제 반일치, 타이머 뭐 이런 게 있는데 쭉 보면 네, 인터럽 부분이 인터럽도 중요한데 인터럽을 좀 생략을 했네요. 아무튼 반일치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회로입니다. 여기 있는 거 출력 램프가 언제 켜지냐면 여기 X1하고 X2가 서로 같지 않을 때 동작한다. 이게 반일치 회로입니다. 그래서 X1의 A접, X2의 B접점 직렬, 그 다음에 X1의 B접, X2의 A접점 직렬 이렇게 해서 두 개 병렬되어 있죠. 그래서 뭐 동작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PB1을 먼저 눌렀다. 얘가 여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가 붙고 여기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쪽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B 접점 붙어 있는 거 해서 여기서 연결이 되어서 램프 불이 들어오겠죠. 하나만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두 번째 얘를 눌렀다 그러면 X2가 지금 여자가 되고 X2 접점을 보면 여기가 끊어져 버리죠. 여기 동작하니까 끊어지고 여기 동작하면 붙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위에는 붙어 있고 여기는 끊어져 있고 여기는 끊어져 있고 붙어 있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 길로 가다가 여기서 끊어지고 이 길은 아예 위에서부터 끊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로를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동작하도록 일부러 구성을 한 건데 그 접점을 잘 나열을 하니까 둘 다 켜졌을 때는 예, 둘 중에 여기 직렬로 된 거 둘 중에 하나가 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자가 되죠. 소등이 되죠. 예, 두 개가 같을 때는 꺼져 버리고 서로 한쪽만 켜졌을 때는 켜졌죠. 예, 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리고 처음에 둘 다 꺼져 있었는데 둘 다 꺼져 있었을 때는 또 둘 다 같은 회로라고 볼 수 있죠. 꺼져 있는 것도 같은 회로는 그림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무것도 동작 안 한 상태, 이 상태는 접점 초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A 접점이 지금 떨어져 있고 B 접점 여기가 붙어 있죠. 여기가 붙어 있고 여기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올라오다가 여기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불이 안 켜지고 여기는 붙어 있지만 여기서 끊어졌죠. 그래서 불이 안 들어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로 해서 램프 불을 켜려고 가는데 여기서 한쪽에 그 한쪽 갈래길 각각에 다 보면 스위치 둘 중에 하나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켜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둘 다 꺼진 상태에서도 동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꺼진 상태 같을 때에 동작 안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켰을 때는 동작하고 둘 다 켰을 때는 동작 안 하죠. 예, 이게 반일치 회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일치 회로는 XOR이라고 해서 Exclusive OR 회로라고 그러는데 이 회로는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회로예요. 예, 우리가 AND OR 그 다음에 NOT 그 다음에 뭐 등등 많잖아요. 예, 이런 회로들 중에 XOR 회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죠? 타임 차트 그리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스탑 버튼 누를 때까지 여기가 스탑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죠. 자, 먼저 다 꺼져 있을 때 둘 다 꺼져 있다. 둘 다 꺼져 있다. 둘 다 꺼져 있으면 둘이 같은 거죠. 동작 안 하죠. X1, X2는 제가 일단 빼겠어요. 램프만 보겠습니다. 램프 둘 다 동작 안 하고 여기서 X1을 눌렀다. 하나가 지금 동작하는 거죠. 하나가 동작하니까 켜지죠. 이거 X1, X2부터 먼저 봐야 겠다. 자기유지 보면 되는데 X1, X2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1은 자기유지니까 X1 누르면 쭉 동작하고 스탑 누를 때까지 동작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1을 누르면 자기유지 쭉 계속 가다가 스탑 누를 때까지 동작합니다. 여기 이제 X1이고 X2는 여기 푸시 버튼 2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 이게 여기죠. 여기 2 눌렀을 때 쭉 동작하고 스탑 누를 때까지 가겠죠. 예, 여기 뭐 두 번 누르고 한 거는 이제 누군가가 뭐 장난을 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려 놓은 거니까 그 개념치 말고 여기서 자기 유지다. 한번 누르면 그다음 쭉 오프 누를 때까지 유지가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X2 눌렀으니까 여기서 켜지죠. 그리고 스탑 누를 때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램프 반일치 회로 램프를 보시면 여기는 둘 다 꺼진 상태에서 꺼졌고 여기는 하나만 켜진 상태, 하나만 켜진 상태에서 켜지죠. 여기서는 보면 둘 다 켜졌죠. 둘 다 켜졌죠. 그래서 꺼지죠. 둘 다 여기 계속 둘 다 켜졌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둘 다 켜진 상태에서 다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둘 다 꺼졌으니까 꺼지겠죠. 여기는 하나만 켜졌죠. 여기 이 부분 하나만 켜졌으니까 켜지고 여기는 둘 다 켜졌으니까 꺼지고
그리고 여기는 둘 다 꺼졌으니까 꺼지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길게 이제 설명하는 거는 시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일치 회로 뭐 어렵지 않죠. 몇 번을 저번에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회로를 보시고 회로 동작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타임 차트 그리기가 쉽습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타이머가 좀 어렵긴 해요. 타이머는 조금 그, 어, 회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게 타이머 푸시 버튼 눌러가지고 타이머가 여자가 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순시 접점이에요. 순시 접점은 릴레이 접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바로 됩니다. 여자가 되고 여자 되면 여기는 자기 유지.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 타이머의 이 한시 접점들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와 있죠. 이게 한시 동작이에요. 한시 동작. 한시 동작 순시 복귀. 그래서 동작을 일정 시간 후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됐다. 그럼 바로 이게 붙는 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뭐 5초를 잡아둘게요. 5초를 잡았다. 그러면 잠깐만요. 5초 후에 동작한다. 이거 그림이 좀 그때 굉장히 까다로운 그림이었는데. 자, 5초 후에 동작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5초 후에 얘가 떨어지면서 꺼지고 처음에는 붙어 있었으니까 불이 들어왔겠죠. 근데 5초 후에 얘가 떨어지면서 꺼지고 붙으면서 켜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타임 차트를 그릴 때 조금 이제 약간 코일하고 이 접점하고 좀 분리시켜 가지고 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쭉 여기 시간 변화가 있는 부분부터 나열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차례로 여기도 쭉 내려서 시간 변화 있는 부분. 여기는 어차피 오프니까 다 꺼진다고 보고 일단 PB2를 눌렀다. PB2 오프죠. PB1을 눌렀다 하면 누르는 순간에 타이머가 여자가 되니까 이때 타이머 여자 코일입니다. 이 타이머 코일은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온이 되는 거죠. 온이 되고 자기 유지가 쭉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부터 자기 유지. 이거 지연 꺼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끊어 볼게요. 자기 유지 된다고 보고 램프와는 나중에 이 B 접점이니까 나중에 좀 하도록 하죠. A 접점 반대니까 A 접점하고 반대로 그려주시면 되니까 A 접점부터 먼저 그릴게요. 램프 2를 그릴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는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죠. 얘가 타이머가 여자가 됐다고 바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일정 시간 동안 이게 약간 지연 시간을 둡니다. 이게 T라는 시간이죠. 5초 동안 일정 지연 시간을 두고 램프가 동작하겠죠. 여기서 동작한다고 볼게요. 여기서 동작한다고 보면 타이머는 사실 요 꺼주는 게 푸시 버튼 이거 누르기 전에 꺼주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동작하겠네요. 계속 동작하고 스탑 버튼 누를 때까지 계속 동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램프 2는 5초 후에 지금 동작하죠. 동작하면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죠. 이 부분은 자기 유지되는 여기 타이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동작하면 계속 동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이게 꺼져 버려요.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접점이 순시에 복귀하죠. 꺼질 때는 소자 시에는 순시 복귀. 그래서 바로 꺼지고 바로 붙고 해서 바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꺼진다 그러면 바로 꺼져 버리죠. 얘가 타이머가 소자될 때 바로 꺼져 버려요. 이게 순시 복귀가 되는 거고, 동작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거, 요거는 한시 동작이죠. 그래서 타이머 지연 동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연 동작 켜질 때 일정 시간 지연되어서 동작하는 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누른 거니까 똑같이 보시면 타이머 여자는 바로 되고 오프 될 때까지 바로 되고, 동작은 여기서 지연 동작이니까 5초 동안 쭉 가다가 5초 후에 동작하겠죠. 소자되면 바로 꺼지고. 이제 동작은 한시 동작, 복귀는 순시 복귀. 같은 시간에 복귀하고 동작은 한시 동작하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1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려주시면 되죠. 거꾸로. 거꾸로 해서 램프 1은 처음에 켜져 있다가 일정 시간 후에 여기서 동작하고, 얘 거꾸로 그려주시면 돼요. L1은 L2하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쭉 가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예. 여기 두 개 그림 보시면 서로 반대죠. 예, 그러니까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어떤 접점을 먼저 그릴 거냐, 이렇게 A 접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리고 B 접점 부분은 이제 거꾸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 다음에 이제 결선. 결선 방법은 제가 이제 뭐 이걸 다 결선하시오 이렇게 문제는 내지 않을 거고요. 결선 방법 그 시험은 요 중에서 저도 채점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런 회로를 주고 여기 일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선을 완성하시오, 이런 거. 결선을 완성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타임 차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타임 차트 문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검은색으로 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다 줍니다. 위에서 그려주면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만 여러분 완성하시면 돼요. 이거 결선은 일부분 완성하는 거, 이런 문제로 나올 거고, 이 결선하는 거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현장 원방 결선하는 거, 이거 여기도 뭐 일부분만 그려서 완성하시오, 이렇게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건데, 이거 예전에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시험 문제를 예전에 냈는데 많이 틀리는 것 같아서 좀 단순화시켜서 내긴 할 텐데, 원리라고 해야 되나? 현장 원방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장일 때는 on 조건, 그러니까 켜지는 조건에서 현장인 경우 on 시에는 두 개 A 접점은 병렬이죠. 병렬. 이제 그 논리상으로 오화가 되는 거죠. 병렬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죠. 병렬이고, 그 다음에 직렬 꺼주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꺼져도 꺼져야 되니까 둘 다 직렬로 되어 있는데, 현장 원방이 이때는 오프는 실제로 이제 회로상으로 보면 직렬로 되어 있죠. B 접점이 직렬로.
예, AND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결선을 켜지는 ON 조건에서는 병렬로 그냥 결선해 주시면 되고, OFF 조건 여기는 이 선대로 보시면 되죠. 여기는 직렬, 예, 현장에 있는 B 접점 아래쪽에서 원방에 있는 B 접점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원방에 있는 B 접점 아래쪽에서 여기 현장에 있는 MC로 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되죠. 뭐 여기는 또 여기는 여기 똑같은 거니까 여기 결선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렬로 해서 결선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을 좀 많이 가르쳤는데. 그리고 지금 몇 분이에요? 46분이요? 요거는 실제 한번 10분 쉬었다가 이 회로는 우리 결선 안 해봤죠? 예, 이 회로는 인칭 운전 회로인데, 인칭 운전은 그냥 푸시 버튼 누를 때 동작하고 푸시 버튼 손을 떼면 동작 안 하는 거, 이게 인칭 운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우리 그 뭡니까? MC 전자접촉기나 또는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전자석으로 이렇게 전원 들어갔을 때 전자석으로 끌어당기잖아요. 전자석으로 이렇게 탁 끌어당기기 때문에 끌어당겼다가 이렇게 다시 스프링으로 복귀를 시켜주는데, 스프링으로 다시 올라가게 복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굉장히 빠르지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 정확한 제가 시간을 안 재봐서 숫자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조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인칭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접점 인칭 운전 푸시 버튼인데 A 접점하고 B 접점 같은 푸시 버튼 써요. 푸시 버튼 1, 푸시 버튼 1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붙고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손을 딱 뗄 때 스프링으로 탁 이제 밀어주니까 둘 다 같이 복귀하겠죠. 같이 복귀하면서 실제로는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가 나오냐면 중간에 이런 상태가 나오겠죠. 중간에 두 개가 동시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나오게 돼요. 여기도 떨어져 있는 상태, 여기도 떨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끊어져 있으면 여기 선이 연결되어 있다가 아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가 여기 둘 다 끊어져 버리면 꺼져 버리죠. 꺼져 버리면 접점도 꺼져 버리죠. 이렇게 해서 실제 손을 눌렀다가 탁 떼면은 다 꺼져야 돼요. 꺼져야 정상인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좀 빨리 내가 버튼에서 손을 빨리 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지기 전에 얘가 붙어버리죠. 붙어버리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자석이 동작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좀 둔합니다. 그래서 얘가 붙어버리게 되면 이게 안 꺼지죠. 여기 안 꺼지죠. 안 꺼지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눌렀다가 인칭 운전을 한다고 손을 눌렀다가 떼게 되면 천천히 떼면은 이 둘 다 끊어진 상태가 있어 가지고 꺼져 버리는데, 빨리 떼버리면 이게 안 꺼지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빨리 눌러야 이게 빨리 떼야 이게 탁 계속 붙어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재미삼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칭운전은 이 회로, 그러니까 손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동작하는 게 인칭운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주로 어떤 때에 쓰냐면 잠깐 돌림 그래가지고 조깅 또는 잠깐 돌림 그래서
선반의 중심 내기라든지 펌프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확인할 때 뭐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회로도 보고 요건 말고 이 회로도 결선하시면 되는데 요거 결선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 회로 결선해서 동작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PBS1이라고 된 거 있죠. 요거 이제 아까 어떤 학생이 물어봤는데 이게 C접점, C접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같은 푸시 버튼이에요. PBS1 같은 푸시 버튼에 여기는 A접점, 여기는 B접점, 같은 걸 써야 됩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THR 혹시 그 전에 연결 안 해봤던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MC에 보시면 여기 MC 있잖아요. MC에 옆에 THR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B접점 사용하시면 됩니다. THR B접점. 이거 동작은 확인을 못 해봐요. 과전류를 흘려가지고 뭐 해보거나 아니면 뭐 THR이 바깥에 있으면 눌러가지고 한번 트립되는 거 동작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안에 있어 가지고 동작 확인을 못 해보는데 어쨌든 결선은 이렇게 B접점으로 결선하셔야 돼요. 그래서 MC하고 THR 합쳐서 전자 개폐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제 결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서 한번 결선 한번 진행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